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들여봤는데, 혹시 푸신 분 있을까요? 오, 좋아요. 못 푸신 분은 어디에서 막히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시고, 생각보다 되게 별거 아닌 문제라서,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써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간략한 설명 같은 느낌인 건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제거를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뺄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녀석입니다. 원투썸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자, 일단은 에러가 없는 게 먼저겠죠? 에러를 없애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메스라고 하는 클래스 설계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바로 이 클래스한테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걸 보니까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리고 그 실행의 결과로 int 타입의 변수에게 값을 넘겨주고 있으니 우리가 리턴 타입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메서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둘 다 같은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만 만들어주면 될 거고, 접근 제어자는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매개 변수는 이름 바꾸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n이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이 문제랑 바로 다음 문제가 사실상 한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는 거의 딸려오는 느낌인데, 이 첫 번째 문제는요 1부터 n까지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n부터 m까지 라고 보시면 돼요. 미지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정한 인자로 주는 수까지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 로직을 만들어주고 그 로직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떠한 리턴 값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면요, 지금 첫 번째 이 메서드 이 자리 여기서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1부터 3까지의 합이죠. 두 번째, 이 상황이라고 보면은 1부터 10까지의 합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고 나면은 이거 우리 해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우리 해봤던 겁니다. 1부터 5까지의 합 구하는 거 반복문 할 때 많이 했던 거니까 그 방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포문을 사용을 할 거고요. int i라는 녀석을 1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i 이 녀석이 첫 번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러면 3까지 돌아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 안쪽에서 실제로 합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int sum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얘한테는 처음엔 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이 sum이라는 녀석한테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i를 계속 덧붙여 나갈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하고, 이 sum을 리턴을 한다면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은 해결을 한 겁니다. 그죠? 실제로 실행을 시켜봐도 66 잘 나와요. 그럼 얘는 이제 해결을 한 건데, 지금 인자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자에다가 넣어주는 값이 1부터 몇 가지 더할지 이 부분에 대한 값을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만들어 놓은 이 자리에 1부터 3까지 더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왜 3까지밖에 안 돌았죠? 반복문 안에 종료 조건을 우리가 3으로 넣어놨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이 10으로 바뀌면 10까지 돌겠죠, 얘네. 그렇죠? 그럼 1부터 10까지 더해 줄 겁니다. 이러면 55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답을 알아낸 거 아닌가요? 인자로 내가 몇 가지 더할지 맥시멈 그 종료 조건을 넘기고 있는 거니까, 이 인자로 받아온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 녀석을 이 종료 조건 자리에서 활용만 해주면 우리는 인자 값에 따라서 몇 가지 더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사실상 이 로직을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어려울 게 없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얘 하나만 있었으면 쉽게 풀 것 같은데 이 녀석이 들어오니까 좀 애매해지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인자의 값은 결국 메서드 안쪽 매개 변수가 받아서 이 녀석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적절하게 활용만 해주면 된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n2m. 자, 이 녀석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메서드부터 만들어주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로직을 또 써볼게요. sum0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sum을 리턴하게끔 만들어주는데 반복문이 필요할 테니까 반복문을 하나 넣어주고요.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은 자, 이것도 상황에 맞게 n2m으로 바꿔줄게요. 첫 번째 인자부터 두 번째 인자까지 더하는 합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5가 나오는 거고 얘는 5, 6, 7, 8, 9, 10을 더해서 45가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인 건데 자, 아까 전에 우리는 i를 1부터 시작을 했고요. i가 어디까지 돌 거야? 이 부분을 이제 마지노선을 정해줬던 이 맥시멈 종료 조건 부분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상태에선 m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방금 전 문제랑 똑같이 푼 거죠. 근데 달라진 건 이제 시작 지점이 1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앞에 오는 인자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걸 매개 변수가 받아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1부터 시작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방금 전 문제에서 우리가 반복문에 1부터 시작하라고 해놨던 거니까. 그렇다라는 건 이 반복문에 쓰는 이 1이 아니라 지금 바깥에서 가져오고 있는 2라는 값 혹은 5라는 값, 이 첫 번째로 지정한 이 값을 i한테 넣어준다면, 이런다면 우리가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작 지점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i라는 이 변수를 이렇게 활용하지 말고 이렇게 가도 사실상 똑같지 않을까요? 여기선 i가 아니죠? 네, 이건 필요하겠네요. 아니지, 1부터가 아니라 n.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n. 그리고 n을 뿔뿔.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n이라는 애가 시작하는 값을 주는 거니까 지금 두 번째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첫 번째 5가 들어왔을 거고 10이 들어왔을 건데 자 5, 10 그러면 5가 10까지 반복문을 돌 수 있게끔 종료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썸한테 n을 더하면 첫 번째는 5 그 다음에 증가됐어요. 올라가죠? 그 다음 6 그 다음에 7, 8, 9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동일하게 작동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i라고 하는 변수를 꼭 우리가 초기값을 따로 만들어서 항상 썼었는데 지금 어쨌든 초기값이 주어진 거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다라는 건 사실 이쪽에서 써봤을 때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문제가 없네요. 제가 이걸 응용한 방식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어요. 초기값을 지정하는 자리가 첫 번째였는데 우리 애초에 폼문 가지고 무한루프 돌릴 때 이런 거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고 세미콜론만 찍는 거. 그쵸? 이런 걸 해봤어요. 그렇다는 건 값이 없을 때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저도 이걸 처음 테스트를 해본 건데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초기값 따로 설정하지 않은 거고 그 초기값에 대해서 종료 조건에 그냥 활용을 해준 거고 그리고 증감연산자를 통해 실제로 이 녀석의 값이 증가할 수 있게 넣어준 거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문법을 정석적인 틀을 딱 갖춰가지고 그걸 고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거는 공부하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 기초 문법이 완전히 몸에 습달이 되고 정착이 되면요. 다른 방식을 잘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이런저런 상상력들을 발휘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그 중에 되는 게 있으면 아 이런 것도 되네 안 되는 게 있으면 아 이런 건 안 되네 라고 스스로 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다양한 활용법들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수업 페이지에다가 정답을 올려드렸습니다.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정답 다 올라왔을 거고, 자,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아예 또 색다른 새로운 개념 하나를 배워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코드를 하나 일단 좀 작성을 해볼게요. 제가 앞에 화면에 코드를 잘 보시면은 제가 사람 타입으로 A 사람 변수 만들어 냈고요. 그럼 사람 객체 만들어서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그 리모컨 눌러서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 클래스에 숨쉬다가 없죠. 지금 현재 코드 상황에서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는 사람 클래스한테는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없어서예요. 그죠? 사람 객체는 이런 메서드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쵸? 자, 지금 이 코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 클래스 안쪽 설계도 안쪽에 숨쉬다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준다가 해결 방법이겠죠. 그쵸?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실 이 개념은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상속. 자, 저는 이 사람 클래스 안쪽, 중괄호 안쪽 코드를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 사람 클래스를 선언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이 클래스 이름 옆에다가 extends 동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작성하면 얘는 이제 에러가 사라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게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이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지금 에러가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면 숨을 쉰다라는 출력문이 나올까요? 얘는 나옵니다. 자,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자, 일상 우리 그냥 현실 사회에서 생각을 했을 때 상속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물려주는 거죠. 상속. 네. 물려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재산 상속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한 번쯤은 실제로 느끼지는 못해도 뉴스에서 들어볼 법하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물려준다의 의미예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네, 부모가 자식한테죠.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를 물려준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이런 건 없죠? 그죠? 그리고 이런 물려준다라는 키워드 자체는 사실 뭐 형제들끼리도 쓸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상속의 개념에서 보는 거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뭘 물려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하면 보통 재산이죠? 근데 이 재산을 조금 다르게 이제 조금 언어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부모가 가진 거예요. 가진 것. 부모가 가진 것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게 상속의 의미예요. 근데 이 언어에서 자바에서의 이 상속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본인이 가진 것을 물려줘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일정 부분만 물려줄 수 있죠. 본인이 원하는 것만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언어 쪽에서는 그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다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물려주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물려주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파이널 클래스라던가 파이널 메서드라던가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상속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이널 메서드, 파이널 클래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는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물려주고 싶은 거를. 내가 안 물려주고 싶은 것들은 안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그냥 모든 것을 물려준다.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가 가진 것을 물려주는 건데, 자, 지금 상황 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사람 클래스에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없어서예요.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 객체는 당연히 설계도 보고 만들 건데 이 설계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메서드가 당연히 버튼이 없을 거고 그럼 누르지도 못할 거고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익스텐즈 동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뭔가 상속을 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났더니 숨쉬다가 돼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에요? 네. 그렇죠. 동물이 부모고 사람이 자식이겠죠. 실제로 언어에서도 표현을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물론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GPT나 구글링을 하시다 보면은 보통 가장 많이 예시로 나오는 클래스 이름들이 페런츠랑 차일드예요.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페런츠 그리고 차일드 이 두 이름을 가장 많이 예시로 듭니다. 실제로 부모 자식이란 뜻이죠. 그렇게 사용을 해요. 자, 그럼 동물 클래스가 사람 클래스한테 지금 뭘 물려준 거예요?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 클래스한테는 그게 우리 눈에 지금 코드로 보이지 않지만 얘한테는 이 숨쉬다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이 누를 수 있는 거고 버튼을 눌렀을 때 결과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느낌표를 하나 달아요. 이대로 실행하면 숨을 쉰다 느낌표 나오겠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했어요. 들어있다라고 봐도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진짜 들어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지금 안 써있을 때야 들어있다라고 본다지만 제가 지금 썼잖아요. 썼을 때 문제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라면 실제로 가지고 있다라고 취급이 됐었다면 진짜로 가지고 있었던 거라면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제가 코드를 정의를 했을 때 이름 겹친다라고 뭐라 해야죠. 그쵸?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이었잖아요.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얘는 실제로 지금 물려받은 걸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우리가 새롭게 선언한 게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이 자리에 골뱅이를 넣으면요. 얘는 골뱅이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지금 동물 클래스에 있는 숨쉬다랑 사람 클래스에 있는 숨쉬다가 서로 다른 메서드일까요? 같은 메서드 같아요? 같은 메서드인데 어떻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자, 조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과 좀 달라져요. 자,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물려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게 되는데 자, 이 자식 클래스 사람은 물려받은 게 맞아요. 지금도 물려받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숨쉬다는 물려받은 숨쉬다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을 바꿨죠. 그 기능을 바꿨어요. 자, 이렇게 물려받은 메서드를 내가 원하는 자식이 스스로가 원하는 입맛대로 개성을 부려서 기능을 바꿔치게 하는 이런 문법을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모가 숨쉬다를 물려줬고 그 숨쉬다 물려받은 걸 쓸 건데 나는 부모처럼 안 쓰고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버라이딩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겁니다. 오버로딩은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 명이어도 매개 변수 개수가 달랐다면 서로 다른 메서드 취급을 하는 거였고 오버라이딩은 물려받은 메서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쓰는 게 오버라이딩이에요. 자, 그럼 이 오버라이딩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상속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메서드 몇 개예요?
동물 클래스에 하나, 사람 클래스에 하나, 총 2개겠죠. 자, 상속을 받았어요. 이러면 이 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총 메서드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이건 1개인 거예요. 2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오버라이딩을 해도요, 얘는 1개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메모리적으로 실질적인 이해를 하려면 이 영역 안에 어떤 영역 안에 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녀석을 자식이 오버라이딩을 했든 안 했든 얘를 불러다가 쓰는 이런 느낌으로 결국엔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코드 재사용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별도의 메서드로 또 만들어내고 그 안에 또 기능을 넣지 않아도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준 기능을 쓸 때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오버라이딩을 통해 이 기능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얘는 재사용인 거예요. 새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재사용을 하면 뭐가 좋겠어요? 메모리. 메모리를 덜 차지할 거잖아요. 서로 다른 2개의 메서드면 그 2개만큼을 차지하는 건데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하나를 사용하는 거면 2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언정 메모리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메모리적으로 효율이 있다. 메모리 효율.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목적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상속은 이제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좀 사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관계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코드 재사용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사실 이게 먼저인데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사용이 될 거라 이 재사용까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이 개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느끼시려면은 조금 더 한참 뒤로 가야 됩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바를 활용해서 이것저것을 좀 만들어 보다 보면 그때 느낌이 좀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러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 목적밖에 안 느껴질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라고 하는 이 언어는 JRE라고 하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을 다 보유하고 있었죠, 실제로. 이 클래스들 중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아직은 안 배우신 거지만 이거 아니고 제가 그냥 여기서 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떠한 클래스 하나를 열었는데 이거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배울 겁니다. 자, 이 녀석 잘 보시면은 앞에 있는 이 인터페이스라는 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클래스의 일종입니다. 얘도 우리 이것도 배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익스텐즈 제가 방금 썼던 그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를 상속받겠다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JDK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클래스들은 상속 관계로 클래스들의 그 구조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상속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지금 배운 이 익스텐즈 말고 상속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 녀석까지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다 물려받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다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느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재사용의 목적이 좀 크다라고 느껴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버라이딩의 개념 그리고 오버라이딩을 우리가 이렇게 순수 손으로 타이핑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냥 별 다를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퀵픽스 같은 걸 사용해서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게 붙어요. 이런 게 붙습니다. 이 오버라이드라고 써있는 이 골뱅이 붙여서 되어 있는 이 녀석이 이 지금 밑에 있는 메서드가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다 라고 표시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안 붙인다고 메서드를 새로 만든 거냐?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자동 완성으로 만들 일이 생긴다면 이런 게 붙어서 만들어질 거예요. 사실 뭐 있으나 없으나 지금 당장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녀석들이 이것도 이제 자바를 좀 더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애들도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녀석들이.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으셨을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상속을 받아서 물려받는 개념 해봤고, 그다음 메서드 오버라이딩에 대한 개념도 지금 배워봤어요. 그 오버라이딩도 역시 다형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코드 재사용을 위해서라면 어떤 클래스인지 상관없이 다 상속을 받아도 될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코드 재사용의 목적이고 관계를 성립한다라고 했지만 이건 지금 생각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재사용의 목적을 가진다면 내가 똑같은 메서드를 쓰고 싶다면 어떤 클래스여도 다 상속받으면 될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상속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도 조건이 틀려도 자바는 몰라요. 이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를. 그래서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에러가 안 나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이 조건이 틀렸는데 억지로 계속 상속을 유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조건이 뭐냐? 자,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놓고요. A is B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A-B 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읽을 겁니다. A is B. 그러면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사람은 동물이다죠. 그렇죠? A is B를 그대로 말하면 사람은 동물이다예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이거 맞는 말이죠. 사람은 동물입니다. 사람은 동물이 맞아요. 자, 그러면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동물이 사람을 상속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B 테스트 똑같이 적용을 시켜볼게요. A is B. 어때요? 동물은 사람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동물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죠? 자, 이 A-B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절대로 상속을 쓰지 않는다. 절대로. 네버.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무시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클래스들 파일이 엄청 많아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상속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근데 재사용만의 목적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 A-B 테스트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상속을 시키다 보면은 나중에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가 진짜 심각하게 꼬여요. 근데 그때 가서는 돌이키기에 늦어요. 뜯어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렇게 내려봤는데 당연히 자식은 또 자식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쌓아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뻗쳐져 있으면은 이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드를 전체적으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A-B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속을 안 쓴다. 이거는 절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서드 상속을 해야 되는 그 상황과 그리고 메서드를 물려주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는데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반대로 다시 바꿀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자, 제가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모든 걸 물려준다라고 했죠. 자, 그럼 저 변수, name이라고 하는 저 변수는 사람 클래스 안쪽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있는 개념이 맞다면 제가 여기 A 사람의 리모컨 눌렀을 때 저 name이라는 공간이 나오겠죠. 나오죠. 여기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쵸? 변수도 메서드와 똑같이 물려줍니다. 물려줘요. 자, 실제로 값 저장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네임을 만약에 이런 데서 쓴다면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왔나요?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저 지금 A 사람 네임한테 값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네임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하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응? 하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려고 한 겁니다. 맞아요. 왜 안 나올까요? 분명히 물려줬다며요. 여기 들어있는 것처럼 봐도 된다며요. 그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디스를 붙이면 어떨까요? 나올까요? 자, 디스를 붙이기 전 그리고 디스를 붙이고 안 나와요. 왜? 이걸 그럼 나오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것도 안 나오네. 오케이. 자, 지금 name이라고 하는 값이 계속해서 널만 나오고 있는데 우린 분명히 값을 넣었단 말이죠. 공간이 있어서 값을 넣었어요. 근데 이 녀석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이 변수를 여기다가 한번 값을 넣어볼게요. 자, 이러고 나서 여기서 name을 사용을 하면 얘는 나와요. 얘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우리가 접근했던 이 변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이라이팅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다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얘한테 값을 넣어준 적이 없어요. 얘한테 넣은 거잖아요. 여기서 넣은 거잖아요. 얘가 들고 있다라고 판단한 여기서 넣은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누굴 바라봐요? 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값을 넣으니까 나왔죠. 자, 네, 이거는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제가 사람 클래스에도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냈어요. 이러면 아까 메서드의 개념과 동일하게 지금 이름이 중복되고 있는 거겠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있을 거니까. 그럼 중복돼서 안 돼야 되는데 얘도 안 되지 않고 잘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얘도 오버라이딩일까요? 얘는 아닙니다. 오버라이딩은 메서드에 사용되는 의미고요. 얘는 변수 가리기라고 표현을 해요. 변수 가리기. 얘가 변수를 가린 거예요. 뭘 가렸냐면 부모가 준 name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맞았는데 가지고 있긴 했는데 그 녀석을 우리가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똑같죠. 그러면 부모한테 물려받았던 그 name이 내가 만든 name으로 덮어 씌워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준 걸 가린다라고 해서 변수 가리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용을 한다면 얘는 이제 이게 나올까요? 얘는 나와요. 뭐야? 사람, 네임 값을 넣었는데 왜 안 나와? 자, 조금 이상하네요. 네, 잠시만요. 자, 다시. 그러면 얘 빼고. 이건 아무튼 변수 가리기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러면은 됐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지금 결국에는 사람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네임 변수잖아요. 근데 부모가 물려줬던 이 네임을 만약에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변수가 가려졌기 때문에 이 녀석은 숨어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이 녀석을 부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슈퍼라고 하는 걸 쓰면 돼요. 슈퍼. 얘는 이 슈퍼라는 말은요. 부모 클래스를 찾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슈퍼하고 점을 찍으면 부모 클래스를 바라보면서 리모컨을 누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이 부분을 없애고 네임에 커서를 올리면 하이라이팅이 얘랑 돼요.
그쵸? 근데 수포를 붙이고 커서를 올리면 얘랑 돼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수포라고 하는 거는 부모한테 접근할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에 접근할 때 쓰는 예약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거, 본인 스스로 거를 선택할 때는 디스였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음. 네.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ES, 예. 좋은 말씀이었어요. 왜, 뭐가 이상하지?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들어갔네요. 여기서 초기화를 해줬어야지 숨지다에 적용이 될 텐데, 제가 순간 잘못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아까 이것도, 메인, 이거 빼고, 메인. 이것도 됩니다. 돼요. 아까 문제도 얘가 밑에 있었어요. 오케이.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지금 저도 쓰면서 헷갈리잖아요.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자식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걸 물려줬는데 내가 뭐 가려서 쓰고, 다시 그 값을 다시 줘서 쓰고, 이런 상황들이 솔직히 좀 헷갈린 건 맞아요.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얘를 엄청나게 고민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코드를 읽을 때 이렇게 상속되어 있는 코드를 잘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사실. 실제로 쓰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를 안 써도 우리 개발에는 큰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럼 재사용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재사용하는 방식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뭐 하면 좋겠지만 하면 좋은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설명을 깔끔하게 못해서 죄송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수퍼 부르면은 여기서도 아까처럼 얘를 찾아가요 다시. 이 녀석은 지금 초기화된 적이 없으니까 널 나오는 거고 이게 맞습니다. 키스. 자, 그럼 일단 이게 기본적인 상속에 대한 내용이고 중요한 건 A/B 테스트 통과 그리고 물려받는다. 물려받았을 때 메서드는 똑같은 거 그대로 써놓으면 오버라이딩의 개념, 변수는 가리기의 개념. 근데 얘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 걸로 불러다 쓰고 싶으면 슈퍼라는 걸 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문제를 열어드릴 건데 이거는 먼저 쉬는 시간을 갖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열어드리면 그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이거 말고 이거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해보시면 지금 하나 올라왔거든요.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가정이 있어요. 상황 가정. 이 가정대로 우리가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어떤 게임에 필요한 거를 개발을 하는 중인데 사수가 이제 막 개발을 안 도와준대요. 근데 조언을 해준대요. 그래서 사수의 조언을 참고를 해가면서 이 밑에 있는 상황들을 올바르게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1번 문제 풀고 해결이 되면 2번 문제로 가세요. 시뮬레이션 만들기 1이잖아요. 지금 이거. 밑에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근데 2번을 가면 1번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있을 거예요. 점차 증가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완벽하게 풀었다. 그럼 2번으로 가시고 2번을 다 풀었다. 그럼 3번으로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풀다가 이게 뭔 소리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가세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싶으면 다음 문제 가서 그 결과를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시뮬레이션 만들기 문제를 제가 쉬는 시간 끝나면은 열어드리겠습니다. 차분히 한번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